첫 번째 항목이요. 평양 공동선언 비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전망이 앞으로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게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두 가지죠? 그렇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의 폐기와 전문가의 참관, 그리고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에 영변 핵시설 폐기, 이런 것들을 합의한 문서인 거고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데 DMZ 평화지대화와 서해 NN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등의 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그리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합의가 담겨 있는 문서입니다. 네. 앞에 김민아 기자가 오늘 그 두 분사 합의서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했다는데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명하고 비준은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는 이런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비준 동의를 가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실제로 이런 절차를 끝낸 이후에 관보에 이 사항이 게재가 돼야 이제 효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 공동선언의 경우에는 조만간 관보에 게재가 되면은 이제 비로소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하고 이제 이 서명한 문서의 문본을 교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이후에 이제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판문점 선언이 먼저 있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게 평양 공동 선언하고 지금 군사 분야 합의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있었던 판문점 선언은 지금 국회에 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이 통일부가 그래서 이 합의서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해서 좀 물어봤는데, 이 국회 동의가 이제 필요하지 않은 성격이다. 평양 공동선언은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고, 또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격이 크고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걸로 판단했다라고 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무슨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만 있지 비준을 못 받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평양 공동선언은 그냥 대통령의 서명만으로 비준이 끝난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보수 야당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논의가 마무리된 후에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역시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고 이것은 오만과 독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그래요? 언론을 통해 나오는 입장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남북 간의 실무 접촉들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평양 공동선언 국무회의 의결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는 분위기고요. 또 오늘 국무회의 의결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라면서 국회에 좀 대승적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도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바른미래당 주장인데요. 바른미래당은 처음부터 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도 애초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걷어들인 상태에서 국무회의에서 이걸 다 일괄 처리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게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처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독자적 의미 역시 있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고요. 또 2007년에도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후속 합의서들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비준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회가 경색 국면이기 때문에 이 구도가 좀 더 심화되는, 또 하나의 구실이 되는 이런 정치적 효과, 이것은 좀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판문점 선언, 그다음 9월 달에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 합의, 뭐는 국회 비준이고 뭐는 아닌지가 이게 애매하군요. 이게 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이제 재정 부담 이런 것들이 근거로 돼 있긴 한데, 사실은 어느 게 선언적 합의고 어느 게 그런 것이 포함된 합의냐,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울며 겨자 먹은 한국당인데요. 이 채용 비리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인지를 두고 이제 오늘도 여야가 좀 입씨름을 벌이는 이런 국면이 이어졌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그 채용 비리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그거 할 때 아예 그 강원랜드도 하자, 이것 때문에 지금 울며 겨자 먹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 이제 정의당도 이 문제는 노조든 경영진이든 이 문제와 관련된 의혹을 국정조사까지 해서라도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과거의 인사 문제를 보면은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정의당의 입장을 정한 대로 이제 가서 이번에도 좀 여야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는 좀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정의당이 강원랜드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언급을 하면서 상황이 좀 미묘해진 거죠. 그러니까 강원랜드 국정조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이건 안 된다는 걸 거고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이거 같이 하자는 걸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뭐 염동열, 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난감하고 또 귀족노조가 주도한 민주노총의 채용 비리와 지역민 채용 배려를 위해 이루어진 강원랜드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는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도 이거 못할 것도 없다 이렇게 발언하는 데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정조사 하게 된다면 모든 공기관, 의혹의 대상이 되는 모든 공기관 대상의 국정조사 아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동의가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이 더불어민주당의 동의와 더불어서 이 세부적인 합의 내용에 대한 야당들의 합의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